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삼성전자의 12단 HBM3 HBM이 AMD의 AI 가속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도 웬만한 신문에는 전부 다 그거로 도배가 됐었는데 사실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한 팩트를 좀 잘 못 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영상을 되게 찍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평택의 고덕 신도시 얘기를 하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국제학교가 확정이 돼서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평택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명문 애니라이트 스쿨이 확정이 돼서 2028년 8월에 개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말이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 AI, 그 다음에 AMD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AMD의 AI 가속기가 삼성전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리사수 CEO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을 끌어안으면서 엔비디아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 오픈 AI는 22년 하반기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러나 그 챗 GPT의 수많은 과실은 누가 가져갔느냐? 엔비디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붙잡고 스타게이트라는 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멀찍이 쫓는 만년 2등이에요. AMD가. 그래서 추론 성능을 35배나 높인 신형 AI 가속기인 MI350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하고 긴밀한 협력을 과시를 하고, 전에는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했는데 탈 엔비디아를 뛰어넘어서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안 쓰고 어떤 그런 AI 가속기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리사수 CEO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AI의 아이콘 샘 올트먼을 모시겠습니다 했더니만 제가 AI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는 우리 칩 설계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피드백을 준 특별한 고객이다. 리사수가 얘기를 했죠. 또 샘 올트먼은 AMD는 우리가 제안한 유연한 설계 요구를 진지하게 반영했다. 그러니까 AMD의 MI350X라든가 또 차기에 나오는 뭐 MI410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픈 AI가 이 AMD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처음 칩의 사양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만큼 제시했던 성능이 어마하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하고 135조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여기 또 작년 초인가요? 또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의 회장하고 샘 올트먼하고 서울에서 비밀 회동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스타게이트 얘기는 올 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AMD의 칩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AMD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픈 AI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신문 하나를 볼 건데요. 요 신문은 이제 중앙일보인데 미주중앙일보 나왔는데 샘 올트먼을 끌어안은 리사수 엔비디아를 대놓고 겨냥을 했다. 이런 기사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먼저 삼성전자가 AMD의 HBM3 12단을 공급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더니 공식적으로 확인을 됐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HBM3 12단 제품이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MI350 또 350X 시리즈 있습니다. 거기에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 설계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해소를 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신문들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 실패를 만회하며 HBM 사업 반등의 전환점으로 평가를 된다고 모든 신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 신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판 이 코멘트는 있습니다.
오마이신문의 이봉열 기자가 X에다 올린 기사를 보면은 이거는 기자들이 잘못 올린 거라. 왜냐면 이 사실을 이게 제대로 이제 이 기사를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MI350 시리즈의 삼성전자의 12단 HBM3E가 탑재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MD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현황 및 전망을 한번 보면 AMD는 MI300 시리즈 외에도 내년 출시 얘기인 MI400 시리즈에도 HBM4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MI400 GPU는 뭐 이렇게 HBM4를 탑재를 해서 또 삼성전자와 AMD의 HBM4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한테 HBM을 팔아먹던 8단이든 12단이든 HBM4든 이 KS 인증에 해당되는 엔비디아의 콜 통과라는 그거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점유율에서 삼성이 밀려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12단 HBM이 6월 달에 콜 실패를 했어요. 9월 달, 12월 뭐 4분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점유율에서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특히 이제 12단 HBM3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70%가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2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0% 밖에는 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에 원시 D램 공정을 적용을 한다 그러는데 원시 D램이 이게 아직까지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꾸 이렇게 원C D램이 원B D램에 대해서 기술 우위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아직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AMD와 HBM3 공급 확정, HBM4 양산 준비를 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의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원C D램이 잘 되고 HBM4가 잘 나온다는 그것을 가정한 그런 얘기지 지금 확실한 팩트는 아니라는 얘기죠. AMD가 엔비디아에 맞서기 위해서 오픈 AI와 협업을 합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MD하고 관계도 좋고 오픈 AI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하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서울에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분을 얼마를 태우고 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월요일날 삼성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89% 대략 한 1,100원 정도 하락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그만큼 올랐어요. 2점 몇 %가 올랐거든요. 시장은 지금 이거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문들은 지금 AMD에 삼성의 HBM3 12단이 공급됐다.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그렇게 설계 어려움 이런 걸 다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은 전혀 아니란 얘기죠. MI450 설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차세대 AI 칩인 MI450 설계에 오픈AI가 직접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엔비디아를 제쳐놓고 왜 AMD하고 손을 잡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픈AI가 스타게이트를 하려면 엄하게 많은 AI GPU가 필요한데 하여튼 엔비디아 것을 쓰지 않고 AMD를 쓸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오픈 AI가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간 AI GPU가 공급되는 데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HBM의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가 콜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AI 애플리케이션 운용을 위한 설계 요구를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AMD의 오픈 AI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어요. 니즈를 얘기를 했는데 AMD가 그걸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AMD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리사수 CEO와 협력 관계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칩 개발 단계부터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AI 스타트업인 코히어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굉장히 탈 엔비디아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 중심에 AMD가 있고 오픈 AI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도 보면 MI400 기반의 AI 서버인 뭐 헬리오스라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 전략과 유사한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게 당장은 뭐 하반기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올 거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록시라는 ROCM이라는 것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하고 비슷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히어도 AMD 칩 기반의 모델 준비 기간에 몇 주에서 며칠로 이렇게 단축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AMD 칩의 글로벌 인프라 비중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의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탈 엔비디아의 흐름이 있으니까 젠슨 왕이 한마디를 한 거죠. 젠슨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사의 자체 AI 칩 개발 결국 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타사 AI 칩 개발 결국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자체 AI 칩 개발 움직임에 대해서 한마디 툭 던져버린 거죠.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거기에다가 뭐 테슬라, 구글, 인텔 뭐 이런 것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국 개발을 포기하고 엔비디아의 AI GPU를 쓸 것이다. 하여튼 이 젠슨 황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 한 세 가지인데 포기하는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 격차다.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 속도는 타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GPU 아키텍처와 성능 혁신 주기가 매우 빠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용 및 효율성이다. 직접 개발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시장에서 싸고 좋다 그러면은 그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체 칩 개발은 시간을 많이 필요하고 비용과 인재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경쟁력의 핵심은 칩과 네트워킹이라는 거죠. GPU 다중 연결을 위한 고급 네트워킹. 그러니까 여기 그 엔비디아는 NV링크라는 그것도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링크도 있어요. 최근 기업들은 자체 칩을 엔비디아의 GPU와 연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기술 단독 제공 요청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완벽한 수준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사에서 지금 오픈 AI나 AMD 하는 것은 안 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기업은 네트워킹만 제공해주면 나머지는 엔비디아로 채우겠다는 뭐 그런 제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AMD가 이제 새로운 AI GPU를 출시를 하면서 오픈 AI와 협업을 하면 삼성전자에게 어떤 점이 긍정적일까? 당연히 지금 AMD에 뭐 8단 12단 HBM3E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뭐 올해 하반기가 되든 내년 초가 되든 또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HBM의 수요가 증가하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AMD가 오픈 AI하고 손을 뭐 안 잡는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의 뭐 수요라든가 또 AMD의 AI GPU 뭐 MI300 그다음에 HBM3E의 메모리 활용을 할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5단 노트를 잘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코어를 통과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의 HBM을 받아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이제 그 신문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AMD하고 오픈 AI가 손을 잡으면 이제 삼성의 HBM3 22단 뭐 이런 것들을 HBM4를 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거기에 누구 이름까지 들어가 있냐면 마이크론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마이크론 걸 먼저 쓰겠다는 의미, 마이크론 앞에 두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 제2 공급자 존재로 메모리 가격이 협상력이 상승한다. 자, AI GPU 시장에서도 AMD는 대략 점유율이 10% 내외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8, 90%는 누구 거냐? 엔비디아 거예요. 그러니까 AI GPU 시장에서 제2 공급자는 AMD예요. 그리고 HBM에서 제2 공급사는 누구예요? 마이크론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세컨 벤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AMD가 이제 부상하면 AI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AMD가 오픈 AI하고 지금 손을 잡았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엔비디아의 12단까지 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HBM4도 6월 10일 날 엔비디아에다 샘플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삼성이지 나머지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문에서 잘 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이 HBM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많은 양을 납품을 하고 좋은 가격을 받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KS 마크와 같은 콜 통과를 빨리 통과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 빅테크 시장, 이게 또 AI GPU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신문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평가라 그러면 월요일날 주가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